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벤트데이, 따상 카카오, 정부 정책 수소차 번쩍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예상대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공모에 58조 원이라는 큰 자금이 몰렸던 만큼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코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48,000원이었고 바로 상한가인 62,400원에 진입하면서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진입을 했고요. 이 기세대로라면 2, 3위까지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따상에 카카오도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게임주들도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NC소프트, 펄어비스, 한빛소프트 모두 4에서 5%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주들 수혜주 찾기가 계속됩니다. 숨어있던 부품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이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도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에 수소차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어제는 니콜라와 GM의 전략적 제휴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끌어올렸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 베이징시가 수소차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수소차 시장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에코바이오 오늘 상한가 올라가고요. 동아화성과 유니크도 20% 넘는 급등, 뉴로스도 16%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던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를 혼자인 듯 혼자 아닌 1부를 보내고 오셨어요. 자, 이제 2부에는 저와 함께 또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2부에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한 분 더 계십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화면으로 처음 뵙게 되네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처음 뵙는 건가요? 그렇죠. 전 자주 뵀던 것 같은데 TV 방송으로 같이 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창 전문가님과 함께 야인시대 리턴즈 2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또 잠시 후에 진단도 지금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야인시대 리턴즈에서 최수창 전문가님이 오시니까 또 최수창 전문가님을 반가워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경기민감주 으짜님, 또 사이오 PC 컴퓨터님, 쫄보님, JY린님 모두 최수창 전문가님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기대감, 관심 모았었던 카카오 게임즈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기업 분석부터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솔직히 카카오라는 네임 밸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시장에 이제 크게 좀 그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뭐 처음에 카카오톡이죠. 생겼을 때만 해도 이게 국민톡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네. 그리고 인식도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젊은 층부터 나이가 좀 있는 중장년층까지 안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뭐 발언이 카카오 측에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 카카오 네임밸류 뒷바람은 어느 정도 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시장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NC 소프트를 넘어설 거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이런 네. 이야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네요.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카카오의 뒷바람을 좀 타고 저도 라이엇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순항을 타고 좀 안착한 분위기고요. 이제 설립 5년 차입니다. 약간 재물을 분석해봤는데 일단 순이익을 좀 제가 봤습니다. 단기 순이익 쪽을 봤는데 재물은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뭐 간단하게 좀 열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열어보실 수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 단기 순이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물론 좀 등락의 폭은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재무 안정성은 좀 답보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카카오 본주 자체도 좋기 때문에 네. 재무 안정성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글로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핫한데 지금 네. 공모가가 24,000원 했는데
따상이라고 하죠. 이제 그쵸.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48,000원 시초가 형성되고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음. 과연 그 정도만을 인정할 만한 글로벌적인 위치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면 결국 하반기 신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미 곰돌이는 익숙하거든요. 네네. 우리 라이엇은 익숙하기 때문에 하반기 신작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같이 좀 보시죠. 이름이 이제 엘리온이라고 있는데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 상당한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몇백 단위고 몇억 단위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이 실제로 돈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MMORPG라고 하죠. 네. 특히나 이제 PK 게임이라고 하는데 상대의 캐릭터를 죽이는 게임들. 이런 게임들은 이제 일명 템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 지금 오딘하고 제가 엘리온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임을 다 한 번쯤은 해보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 신작의 매출의 중요도 척도를 좀 가릴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좀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네. 좀 거품이 좀 끼어 있다 볼 것 같은데 이런 과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의 주가에 맞는 과연 흐름 포인트는 어디냐? 이 신작 매출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10여 종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신작들이 좀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실적으로도 좀 증명이 돼야 이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오늘의 이 따상을 조금 더 증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수창 전문가님께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어떤 기업이다라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이 회사는 이제 플랫폼, 퍼블리싱, 그리고 게임 개발 요 세 가지의 집약체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 회사인 건 아는데 이 회사의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김범수 의장과 남궁훈 대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삼성 SDS 출신이거든요. 삼성 SDS의 선후배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PC방 창업을 통해서 먼저 뛰어든 게 김범수 의장이고 그 후에 의기탑에서 합류한 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남궁훈 대표인데요. 두 분의 이런 스토리를 본다면은 주목할 것은 이 남궁훈 대표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개발 문과생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PC방에서 이제 예전에는 요금 정산이라는 것을 뭐 전자식으로 하지 않고 수기식으로 했는데 이 전자식으로 프로그램 만든 게 바로 김범수 의장이고 그리고 그걸 판매한 사람이 남궁훈 대표예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해 드리냐면 네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성장했던 스토리에는 그 두 사람의 역량이랄까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봐야 되죠. 그 2018년도에 넷마블이라든가 텐센트가 500억씩 출자해가지고 투자했던 게 뭐 그때 3,400억 정도로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상당히 네. 직전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중요했던 투자를 이끌어낸 게 바로 김범수 의장이 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 그런 그 두 분의 경영의 어떤 역량을 체크를 좀 해본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글로벌 게임사를 도약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능성 있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NC 소프트와는 좀 어떻게 보세요? NC 소프트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세요? NC 소프트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떠한 게임의 개발과 또 퍼블리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대표적인 퍼블리싱이 두 개예요. 배틀그라운드하고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잡고 누워가지고 배그하고 있어요. 배그 하나요? 네, 그럼요. 학교 안 가잖아요. 배그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배그 말고 또 달빛 검은 조각사? 사막. 검은 사막이요. 검은 사막. 이거 네. 이제 퍼블리싱한 게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퍼블리싱의 영향력을 이제 확인했는데 직접 게임 개발에서의 어떤 빅히트작을 내놓을 수 있느냐인데 그것은 이제 투자자로서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이 있어라고 배팅하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뭐 카카오라는 네임 밸류로 함께 오늘 굉장히 화려한 데뷔를 마쳤습니다. 오늘 따상을 갖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잘 가면서 게임주들이 동반해서 올라갔어요. 게임주의 앞으로의 영향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뭐 게임주가 이번에 이제 언택트 국면에서 수혜를 좀 봤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뭐 중국 소비주로 부각될 때 뭐 화장품도 있지만 선반영이 어느 정도 게임주들도 이미 됐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특히나 뭐 아까 금방 최수장 전문가님 언급하셨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할 때 500억 정도를 미리 투자를 유치했어요. 근데 오늘 넷마블은 주가 그래도 좀 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빅히트가 아직 남았기 때문인데 다른 주가 관련된 종목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은 SK 바이오팜 때가 좀 떠올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비교할 왜냐하면 수밖에 그날 없죠. 뭐 SK 바이오팜 상장될 때 SK 주가를 필두로 관련주들이 다 다 내렸잖아요.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증상은 지금 초기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후발 증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이런 뭐 게임 관련된 주가들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오래됐지만 주가에 좀 선반영됐고 뭐 중국 판호 기대감, 뭐 코로나 수혜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다 부각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게임주에서. 네, 그렇죠. 이제 하반기 쪽으로는 뭐 게임주를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 내재적 가치를 평가를 하려면 결국은 매출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받쳐줘야 좀 네. 든든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뭐 신작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 달빛 조각사 이런 것들이 근데 본연의 게임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 웹툰 기반 소설입니다. 그 달빛 조각사라는 웹툰이 있고 아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도 원래 카카오 게임즈 게 아니죠. 그쵸. 스팀에서 지금 원래 하던 거를 카카오 게임즈에서 받아와서 런칭만 지금 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발하는 게임은 신작은 아니죠. 없는 거죠. 제가 두 군데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3만 원씩 내고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진짜 3만 원이에요. 그래요? 네, 스팀이라는 것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거든요. 네. 이제 거기가 고인물이 됐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어오게 됐죠. 어. 상당히 처음 게임을 하게 되면 멀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 해봤는데 지금은 신작 모멘텀이 게임주들이 얼마나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수혜주로 모멘텀 받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거겠죠. 자, 최수창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의 영향, 앞으로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 게임 기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됨으로써 뭐 큰 판도를 불러일으키는 만한 변화라고 뭐 언급하기는 좀 그래요. 어떤 시장 내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으로 다른 주변 후발 게임주들이 상승 수급의 힘으로 상승을 이끌어갈 거냐 할 때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에 투자가 돼 있거나 뭐 해서 대표적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거든요. 뭐 네. 넷마블은 워낙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의 아주 오래전 2015년도 게임 전신이 엔진이라는 그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 기업일 때부터 투자를 한 50억을 해놨거든요. 당시 굉장히 큰 금액을 해놨는데 네. 그렇게 투자해서 성과를 봐서 이번에 뭐 단기 상승 이끌어 나왔는데 다른 중소형 게임사 쪽으로 수급이 이어지려면 결국 중국에서 공식적인 한날령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한날령이 일단 풀려야 되겠죠. 네.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중국의 모멘텀을 받을 때 다른 중소형 게임사들이 올라오고요. 어떻게 보면 액터소프트 같은 경우 지분 투자가 있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 가지고 후발주자들의 상승을 순환을 이끈다?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요. 오히려 중소형 게임사들의 빛과 그림자라고 이거 산업계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이렇게 대형 게임 회사들이 퍼블리싱, 게임 개발, 플랫폼까지 다 같이 해버리면 과거에 그 게임 개발만 열심히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그런 중소형 게임사들은 이제는 그런 호시절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개최해서 용나는 그런 시절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빛과 그림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주는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한한령 해제가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상장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뭐 앞서 언급드렸던 SK 바이오팜을 비교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 이제 기업 IPO 공개가 됐을 때 최대어가 3개,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제 빅히트 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신규 상장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만 하반기 때 22개가 예정돼 있거든요. 뭐 저도 한 번씩은 보는데 다 못 보죠, 솔직히. 근데 저는 결국은 뭐 이런 세계에서는 SK 바이오팜을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네. 잠깐 띄워놨는데 SK 바이오팜이 지금 그때 98,000원에서 27만 원까지 바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3일 연속 상한가 그렇죠. 올라가고. 지금 주가 근데 18만 4천 원입니다. 결국은 아직 SK 바이오팜도 실적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 매기가 다 빠졌거든요. 만약에 보호예수 물량까지 이제 풀리게 되면 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간다는 거죠. 저는 관련주 상장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언급드렸던 뭐 지분 관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분 관계사들 종목들도 단기 차익 실현 관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기본적 가치가 재평가되기 전에는 좀 관망 자세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물량이 걸리신다면 이제 상관은 없겠죠. 야, 뭐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네. 또 워낙에 거품이다, 과열이다 이런 그럼요. 분석들도 많아가지고 내일 주가가 과연 또 상한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앵커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시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가를 갑니다. 올해 코스닥 시총의 1, 2였던 HLB, 셀트론 헬스케어 모두 다 상한가를 간 적이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갈 수 있지만 게임 종류는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어렵지 같고요. 않을까. 그리고 뭐 굳이 내가 내일도 상한가를 갈 것이다 음. 생각하고 하신다면 뭐 하셔야죠.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단타로 짧게 가야 되겠죠. 뭐 저는 금방 근데 떨어질 수도 뭐 있을 텐데. 뒤에 최시청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추격 매매나 내동 매매는 하시면 안 되죠. 위험하죠. 이거는 네. 지금 신이 와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내일 하한가를 갈지 상한가를. 저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모가는 24,400원이었고 시초가는 48,000원. 오늘 따상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차분하게 이런 거 한 1년 정도 지나면 보유예수 물량 풀리고 이러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 말고 게임주들은 좀 어떻게 돼요? 저는 최근에 게임주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는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넷마블이 9만 원, 10만 원을 한 8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어요. 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고 빅히터 최대어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죠. 20만 원까지 100%가 뛰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게임주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수창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게임 종목들 우리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수가 더 빨리 얘기되겠네요. 네. 자, 카카오 게임즈는요, 지금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기를 하고 싶고 뭘 하든 물량이 있어야지 사죠. 장기에 거래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잔량 깔리는 거에서 대비해서 거래되는 것 자체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상장 되고 나서 거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네. 그 관점은 왜 이렇게 올랐냐. 저는 이게 따상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문제는 공모 청약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을 거니까 그때부터도 제가 얘기했던 게 청약해보세요.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올랐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돈의 힘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돈이 넘쳐나죠. 주머니에 먹고 살기 힘들고 실물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된다 싶으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시가총액 4조 5천억인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닌텐도를 빼자고. 닌텐도를 사실 순수 게임 회사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럼 메디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디즈가 시가총액이 50조? 40조 또 넘을 거예요. 40조 원. 그 다음에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유명한 블리자드가 또 40조 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EA 스포츠가 이제 30 몇 조고, 그리고 NC소프트도 20조대 되잖아요. 네. 그럼 카카오 게임즈가 설마 40조 원 가겠습니까? 전 세계 1등 하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NC소프트가 지금 20조 원대인데 20조 원 가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10조 원대까지 한번 수급배임으로 미친 거죠. 다 그냥 좋다 해가지고 막 샀어요. 수급배임으로. 그래서 10조 찍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산 사람은 이제 덴트 몰릴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얼마를 당장에 단기간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수급이나 개미들의 돈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는 한번 또 한 번 상한가든 뭐든 충분히 6조, 7조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근데 거기서는 분명 전 세계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단기 과열에 무조건 네.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주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수소차 관련주들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수소차 산업 발전 계획을 내놨는데 자, 이제 중국도 수소차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가 수소차로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의 끝을 알리는 신호죠. 이제 내연기관 차는 모두 다 시장 투자자들이
이미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특히나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부각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잘 가고 있지 그렇죠. 않아요?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네. 중국은 땅덩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아. 거리도 멀고. 네. 근데 수소차가 가장 전기차보다 우위에 있는 게 폭발력이거든요. 힘이 강하다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소 기차라든지 수소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특히나 수소 트럭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 강점인 폭발적인 에너지를 평가하고 중국의 국토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지금 중국에서는 수소차가 앞으로도 부각된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수소 전기 상용된 것이 1,226대입니다. 네. 거의 근데 94%가 역시 물류차예요. 트럭이란 소리죠. 그러면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제 중국이 지금 결국은 이 성장 주도주 산업을 이끌겠다 하는데 결국은 이거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부각을 하면서 G2 국가로서 위상을 부각하겠다 이겁니다. 계획이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수소차 전기차 규모 시범 운행하고 25년에 가게 되면 수소 전기차 기술 보급 운영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 2030년에 10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 이건데 지금 2020년에 보시면 비금속 및 총액 시루 그리고 분리판 기술이 핵심 소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분리판 기술이 이제 결국은 핵심이 될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리판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현대제철입니다. 오. 근데 현대제철이 최근에 포스코 위주로 대용주 철강 강판 쪽이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못 가고 있죠. 하지만 관련된 분명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현대제철이다. 그리고 이제 뭐 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네. 중국의 시기별 수소 전기차 목표를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2020년에는 우리 최근에 효성 중공업도 충전소로 이야기가 나왔죠. 100기 이상 설치하겠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25년 5년 뒤에는 뭐 300기 그다음에 누적 보급 5만 대까지 올라가겠다. 2030년이 지금 웃긴 게 아까 100만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도 목표가 100만 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몇만 대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은 있는데 네. 과연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이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제 앵커님 모르시잖아요. 서울 시내 수소 택시가 다니는 거. 올라 다녀요? 네, 수소 택시가 서울시에 이미 이미 다녀요?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타 보시고요. 좀 SUV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도 성장 동력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이 수소차에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은 거죠. 중국도 뛰어든다는 건데 이거 좀 잠깐만 팩트 체크 좀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네. 기술은 우리나라의 현대차랑 네. 일본의 도요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게는 우리가 기술 수출을 안 했어요. 안 그러니까 했어요. 수소 연료 전지를 기술을 개발하려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 다 했는데요. GM도 했었고요. 근데 다 중도 포기했는데 이 기술 수출을 우리가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 미국에 협력하고 하고 있는데 네. 중국한테는 기술을 불허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아들이 얘네들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둥풍차든가 광저우라든가 회차 이용했다가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좀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은 뛰어든 건 당연하죠. 근데 중국은 수소 차량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네. 여러분 수소라는 거 생산과 공급을 뭘로 하냐 이거예요. 산소, 공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네. LNG예요. 가스공사,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 그래서 대부분 다 서산 쪽에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인천이나 서울, 안성이나 이런 데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는 서산 쪽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서산에서의 최대 부생수 단지를 만든다고 했었죠. 네. 근데 이 수소차는 전기차하고 공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기냐 아니냐 이거 따질 건 아니고요. 중국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다. 중국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천연가스 LNG 쪽에서의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공급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기술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돈을 크게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시장성 자체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팔아먹을 기회는 많겠죠. 특히 수소 트럭 같은 경우 이런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어떤 점 할 텐데 중국이 우리에게
불기한다고 해가지고 위협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수소차를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기회가 될 거예요. 기회다. 왜냐하면 네. 가장 가까운 나라고 그다음 수소 생태계 산업의 부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다르게 수소차는 부품 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우리가 네. 팔아먹을 수 있는 판매,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위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수소차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확대, 그로 인한 우리의 또 수출에 대한 기대감, 우리의 부품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앞서 김민준 전문가님도 그렇게 해서 수소차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 올라간다면 뭐 탑픽 종목이라든지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효성그룹 트리오들이 있고요. 네. 효성중공업, 효성 첨단소재, 그다음에 효성화학까지 주가 모두 다 좋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다른데 몰두할 때 2차 전지라든지 네. 효성 상대적으로 밀리니까 이 수소 쪽에 가담한 것 같고요. 뭐 종목 많죠. 일진다이아, 뭐 넥소에 지금 수소 탱크 공급하고 네. 있고요. 뭐 동아화성 오늘 뭐 좋았죠. 수소차 습기 배기호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세종공업. 근데 이제 뭐 하나씩 좀 언급을 드리면 시노펙스 오늘 유니크까지 네. 수소 제어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시스템 기술 개발을 현대차랑 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갔던 그렇죠. 종목들이네요. 저는 실전에서 매매를 해본 게 이 JK인 헤터와 유니크였습니다. 네. 네, 종목이 JK인 헤터로 수익을 많이 냈고 유니크를 본전에서 교체했는데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현대차에 독점 납품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효성그룹 트리오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 관련 기업들 대부분들이 현대차 납품 대상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현대차가 기술력은 거의 이제 노원 뭐 이 정도 수준 세계적인 기술력은 맞는데 네.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이 생존을 하려면 매출처가 다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에 너무 몰두돼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망하면 결국 다 망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내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과연 수소 부품에 관해서는 현대차는 제외를 하고요. 네. 수소에 관해서는 기술력이 확실한데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소 부품에 관해서 지금 국산화를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네. 과연 글로벌 기술력을 갖췄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부품적으로는. 그 기술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또 옥석가리가 나오겠네요. 지금 어느 그 제가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블룸버그를 다 조사를 해봐도 네. 현대차에 대한 기술력은 반론이 없어요. 수소차를 이미 수소트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네. 밑에 하부 업체들, 공급 업체들 중에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글로벌 기술력을 갖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 수소차 부품주들 신성장 동력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앨런 머스크가 네. 수소차는 멍청해 그랬거든요. 네. 멍청한 짓 한다고. 근데 이번에 GM하고의 그 니콜라우의 투자 부분도 보더라도 일단 수소차는 상용차 쪽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버스라든가 대중교통하고 버스 같은 경우가 경유해서 친환경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는 개인 승용보다 지금 딱 현존하는 관점에서 네. 내연기관에서도 휘발유차, 디젤차, 그리고 LPG 차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환경차도 전기차가 대부분 개인 승용이 간다면 장거리, 주행거리의 최대 장점은 수소는 주행거리예요. 주행거리가 최대 장점이고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장점인데 그런 것 같을 때는 상용차 쪽으로는 수소차가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상용차 쪽으로의 어떤 공급하는 업체도 저는 계속 보는데 네. 국내 대표하는 기업도 다 부품업체인데 부품업체는 어떤 게 좋다 나쁘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결국 1차 벤더 업체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도 어느 부품 업체가 딱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기존의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이 그 사업 목록에서 보시면 수소 쪽으로 전환 애들이 많거든요. 또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차 쪽으로. 이 부품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요. 네. 알게 설명드렸는데 뭐 아까 많이 하셔가지고 한 30여 개 되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 찾아서 체크해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소차 관련주 투자 전략 체크해 볼까요? 뭐 이건 거의 오늘 다 언급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성 테마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거의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것 같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성장 주도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수소차도 많이 튀었습니다. 상당히 뭐 일진대를 필두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뭐 등등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로 좀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결국은 종목의 기본적 가치가 딱 평가가 되고 나면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이제 평가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선회를 하실 때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단기간 호흡보다는 중장기 쪽으로 좀 선점을 하시거나 선회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뭐 두산 피어셀로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쪽인데요. 네. 두산 피어셀이 저점 대비 사실 근래 6개월 만에 4,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찍었거든요. 충분히 과열이에요. 인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좀 솔직히 그 오랜 투자 경험에서 30년 가까이 투자 경험에서 두산 피어셀처럼 6개월 만에 얘가 뭘 보여줬습니까? 실적 보여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6개월 만에 10배도 아니고 뭐 거의 15배를 점프했다? 이거는 돈의 힘이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요. 제가 수소차가 좋다, 수소의 생태계 그거 커질 거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더라도 그건 산업계적인 얘기라면 주식 투자계로 들어오면, 주식계로 들어오면, 주식이라는 부부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네. 두산 피어셀은 지금 비롯한 이 수소차 부품주들은 한 올 가을이 단기 과열권에는 좀 있어서 차익 매물을 좀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차익 매물 맞고 소환한 과정 속에서 재상승의 시그널을 긴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올 가을에 수석 때는 굳이 수소차 꼭 안 잡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타이밍상.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소차에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둘 다 모멘텀도 있고요. 기대감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라는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